인천 청년 세상이 보이는 팟캐스트. 예, 오늘의 진행을 맡은 은근한 매력에 있는 교수님 은교입니다. 예,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할 청년 패널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머루입니다. 네, 저는 용기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서 용기를 뒤집은 기용익입니다. 네, 그 다음 안녕하세요. 네, 더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너무 진지하다고 그래서 밥이 생각난다는 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4명의 인천 청년 패널들과 재미있는 주제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청년이 꼰대에게 말한다라는 이제 타이틀로 같이 대화를 나눌까 했었는데요. 청년도 꼰대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청년이 꼰대를 말한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눠볼 얘기는 꼰대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마주쳤던 꼰대, 또 내가 만났던 꼰대. 한번 각자의 경험에서 내가 마주친 꼰대를 얘기를 해볼까요? 그죠. 타이틀이 바뀌었던 이유가 사실 이렇게 녹화 전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다들 이야기를 하면서 내면의 꼰대를 발견했고요. 대체 우리가 뭔데 꼰대에게 말을 하냐라는 현타라고 하죠. 네, 그런 걸 맞아서. 오늘은 커밍아웃 하는 날인가요? 아, 네? 네, 난 사실 꼰대였다. 이런 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신입생 이제 환영회나 이제 OT 같은 거를 하면 그 원래는 이제 나이에 맞게 이제 나이가 많으면 뭐 형, 동생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아직까지 학번제로 이제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 밤에 이제 선배님 앞에서 이제 재롱을 부리고 팀끼리 짜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선배님이 안주 던져주고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러고 안주 받아가지고 가서 막 애들끼리 뜯어 먹으면서 저 선배 너무 못됐어 막 이런 게 저희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여러 학교에서 뭐 여러 과에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거는 그냥 재미 삼아서 학생들끼리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래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게 뉴스에 나온 학교나 학과가 있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게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유형이 꼰대라는 거죠.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배들이. 네. 제 20대 초반까지 좌우명이 있었는데 그냥 저만의 단어로 한 건데 나는 전문가가 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항상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하는데 내 말이 맞다고 무조건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인 거예요. 대학교를 쓸 때도 학생이랑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선생님의 그러한 그 옛날의 경험, 그러니까 누적된 데이터가 상당하겠죠. 그런 걸 바탕으로 자기 얘기만 강요하는 거 보고 저는 그냥 어린 마음에 저런 모습을 보고 내가 나이가 먹고 전문가가 돼서 어느 한 분야에 대가가 되면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강요하는 모습을 가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까지 항상 군대 가기 전까지 항상 나는 전문가가 되지 않을 거다. 난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하는 그런 사적인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좌우명을 갖고 산 게 학교 선생님들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전문가가 된 다음에 자기 일에 대해서 약간 확신을 갖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화나 이런 것도 잘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강연하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신념이라는 게. 기용님 말처럼 보통 이제 꼰대를 아버지나 선생님을 지칭하는 속어처럼 예전부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또 꼰대가 이런 얘기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성을 주로 꼰대라고 성인 얘기하거나, 남성? 그렇죠. 네, 성인 중년의 남성, 성인 그리고 남성. 아주 젊었을 때 잘 나갔던.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내가 왕년에 젊었을 때 말이야. 말이야. 내가 말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그런 지금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말하는데 말이야. 끼어들고 말이야.
오늘 좀 고위험 자꾸 마이크가 같이 씹히는데 교수님 대 학생으로. 오늘 좀 그런 무서워요. 의미로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나온 신조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전. 다만 그 꼰대를 가르치는 지칭하는 그 성격이나 유형들이 다양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넓어졌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서 네. 뭐 아버지 선생님을 좀 지칭을 했다라면 지금은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 또는 뭐 꼰대 유형 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그죠. 꼰대의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났던 꼰대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 20살, 20살 때 학교에서 막 했던 게 그 선배 그 다 군대 갔다 온 형들이 자기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막 재밌었대요. 재밌게 놀았대요. 20살 때 다 나한테 야 나 때는 이랬는데 좀 재밌게 놀아라. 나는 놀면서 학점 다 땄다. 이런 얘기 했는데 뭐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왕년엔 말이야. 이게 진짜 딱 특징적인 것 같아요. 꼭 저런 사람들 재수강 많이 하고 그죠. 그렇죠. 어, 다 FF. 맞아. 아니 학교 안에서만 꼰대를 찾지 말고 좀 일상적인 사회, 거 아닐까요? 사실 특히 한국 사회는 되게 너무 많아요. 위계가 너무 되게 심한 음. 나라고 애초에 언어 자체도 위계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꼰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타인에게 타인만의 세상이 있음을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이 공간에 같이 있고 같은 시간대와 같은 공간을 지금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지만은 내가 사는 인생과 밥이 사는 인생과 은교분이 사는 인생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거나 모르거나 솔직히 모른다고 생각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겠죠. 네. 그런 걸로 자기의 기준을 내 세상에서 통했던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 이게 꼰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발언권 감사합니다. 그래요. 도훈이의 세상을 인정해.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 방금. 바쁘네. 사실 지금 더론 씨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다 그 저희가 뭐 저희 아버지 세대라고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데에서는 정말 흔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집에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기타 연습을 한다거나 뭐 방을 정리한다거나 뭐 제가 정리하는 방법이 다 있을 거고 뭐 저만의 생활 패턴이 있을 텐데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대부분 납득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꾸 막 자식한테 간섭이라고 하고 좋게 말하면 참견이고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죠. 참견도 나쁜 말 같은데. 그러니까 좀 좋게 관심. 네, 관심. 그러니까 오지랖. 오지랖은 나쁜 말이지. 그냥 쓰고 싶었어요. 자녀에 대한 무한한 관심. 네, 무한한 관심과 사랑, 애정 뭐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항상 엇갈리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학생은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면 이게 부모님한테 사실 잘 설득이 안 돼요. 물론 부모님은 이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세상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만큼 좀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대화를 하고 받아들여주고 하면 좋은데 부모님께서는 계속 아이 혼내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너 그거 준비하면 안 돼. 너 취직 안 될 거야. 공부만 해. 이과가 좋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당한 다 이야기인가요? 저는 부분적으로 했어요. 갑자기 약해지는. 아니 조금 말이 격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본인 경험 같은데. 과거의 경험이 이렇게 좀 우러나오는 것 나중에 같아요. 엄마 또 혼날까봐. 부분적으로.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꼭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스킬을 시전하시거든. 우리 부모 대의 자녀로 가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그렇게까지. 엄마가 듣고 계시나요? 근데 진짜 몰라요. 부모님만 꼭 이런 걸 따지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말이 잘 나와. 맞아.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냐를 정말 잘 써. 내가 왕년에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거. 눈동그랗다고 되더라. 맞아. 대부분의 경우 사회 전체적인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의 결여가 먼저 일어나는 편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조가 그러니까 일단 기울어져 있으니까 사회 자체의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존중 결여를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속칭 우리가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꾸 나이 많다라는 말을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쓰고 싶지 않거든.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내가 말했듯이 이거는 나이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 대한 얘기니까 어떤 권력 관계가 기울어져 있는 곳에서는 권력 관계에서 상위에 위치한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아랫사람을 하대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냥 물을 넣어가듯이. 근데 아랫사람한테는 그거 아니잖아. 이거는 내 억압이잖아. 이 사람 계속 느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아랫사람들이 가끔 욱해서 치고 올라오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지?가 되는 거죠. 그거 왜냐하면 기존의 존재하는 질서를 깨버리는 행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슈가 더 말이 되는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해. 언론 같은 데서 더 많이 다뤄지는 이유도 이거는 이미 존재하는 지형을 깨는 행위니까 이게 더 이슈가 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 그래서 오히려 더 커 보이고 이쪽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편향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요. 네. 그거에 관해서는 진짜로 어떤 경우에는 진짜 좋은 어른이에요. 좋은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 계속 하게 되네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별로 개의치 않고 되게 가볍게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냥 얘기한 단어가 딱 2가지 단어가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뭐라 했지? 복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도 학생이랑 선생님 사이가 평등하면 나는 선생 안 한다고. 학생이랑 선생님은 위아래라고.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지만 저들의 세계에서는 저게 당연한 거구나. 문제의식을 어떤 문제의식도 못 느끼구나.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긴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속성이 많으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 사람이 강자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약자일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은 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은교 분 예를 들자면은 나이나 뭐 사회적 지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확실히 상위에 있죠. 권력 하지만 뭐 성별이라는 것에서 보면은 여성은 남성보다는 한국 사회에서는 권력을 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어떤 데서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가정에서는 되게 좋은 아버지였는데 막 일자리에서 막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 무슨 말을 하려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되게 힘들어. 우리 오늘 본인도 모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날 좀 컨트롤 해줘 알았죠? 네, 스탑. 알겠습니다. 저는 꼰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 생활 할 때는 이제 어른들만 꼰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점점 같이 활동하고 혹은 같이 일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어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린 친구들한테도 꼰대의 향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뭘까 했을 때 공감의 결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관계적으로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일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해야 할 일들을 풀어낼 때 약간 좀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맞춰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나한테도 꼰대의 언어가 나오고 그 친구한테도 꼰대의 언어가 나오는 거지. 서로. 근데 꼰대가 많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꼰대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많아지는 걸까요? 나는 둘 다라고 생각해. 나는 왜냐하면은 공감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잖아. 사실 너무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보다 좀 여유가 없어. 못하다 떨어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 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거지. 실제로 그런 그런 게 수직 관계에서는 성과가 빨리 나와요. 쉽잖아요.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금방 끝나.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실패할 기회나 실수할 기회를 제가 이제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스스로 터득하고 뭔가 다져가는 기회를 뺏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당장의 결과는 나와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내가 꼰대로 느껴지겠지. 왜냐면 난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것만 하라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장 내일 해야 돼. 일단 해. 이렇게 넘어가면 저는 그 친구한테 꼰대로 남을 수 있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공감해주고 기다려주고 싶은데 못 기다리겠어. 그죠. 근데 또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좀 마음에 드시던가요?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게 그런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시간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관계로든 뭐 일적으로든. 그런 게 있는데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지금 이제 머루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느낀 바는 그 꼰대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사람을 꼰대로 만드는. 네, 요소. 꼰대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그게 이제 상대방의 반응,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꼰대가 될 수 있다,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꼰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물론 이제 뭐 연령 뭐 세대 크게 뭐 관계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할 때는 나보다 좀 더 많이 살았던 한두 살이 되더라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꼰대라고 많이 얘기할 때 그 꼰대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나보다 많은 경험을 했거나 먼저 나보다 그 경험들을 했거나 그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머루 얘기처럼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내가 경험을 했을 때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에 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많다. 처음에 얘기했던 아버지나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나의 자식이, 나의 학생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또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다 잔소리 같고 오지랖 같고 참견 같고.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거랑 다 맞다. 그 최근에 이효리 씨께서 TV 프로그램에 나왔죠. 이거 조금 돌아가는 얘기긴 한데 거기서도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도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니까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 시간 말이 돈 많고 여유로우면 서로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직장에서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 이제 막 다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들고 지치고 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여기서 집에서도 또 사람을 만나는데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쁜 말이 나오겠냐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부모님은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다가 자식 키우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일이 있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 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희생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좋게 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학생도 마찬가지죠. 학생도 이제 학교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요즘은 뭐 다 밤늦게 과외도 하고 독서실도 다니고 하니까 이제 밤늦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난 좀 쉬고 싶고 이제 오늘 공부하고 좀 정리하고 잘하고 싶은데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해 보이는 거죠. 애가 이제 또 흐트러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 세대 간의 꼰대라든지 이제 뭐 직장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거는 이제 외부 요인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생각에는 이거는 뭐 이제 더 완벽한 대안을 찾자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약간 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금씩 좀 대화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이제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정도 선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네.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소위 꼰대들의 그런 행위들이 상대를 아끼고 또 상대를 또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좋은 얘기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을까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는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거고 이제 그렇게 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직장에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후배를 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 처리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내 입맛에 맞춰서 한다는 거 방금 기용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요 이런 것들은 그 강요를 받는다는 시점에서 그 내가 저 사람한테 이제 저 사람이 날 위해서 해준 게 아닌데 내가 저 사람한테 호의를 가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저는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위에서는 이렇게 해.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따라가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메커니즘